OEM이라고 하던가요. 주문자 상표 부착 이런 제도요. 즉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문 제조업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러한 상표에 이러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백주업계에도 이러한 OEM 생산이 중국 현지에서는 아주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네는 제조업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제조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술을 만들어 달라 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뜻한 상표를 붙이고 가격을 매겨서 시중에 내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백주 제조업체에다가 주문 생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백주 수입업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OEM 생산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술, 백주 하나, 이 장군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장 최근에 제 손에 들어온 술인데 술 이름도 생소하고, 그리고 어디 중국 측의 사이트 같은 데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그 어떤 흔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술이 바로 이 장군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이 술이 검색되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이 술이 검색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이 술이 대강 어떠한 술인가를 짐작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백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는 어떤 업자분께서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 백주업계에서도 품주사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와인에서 소믈리에처럼 백주에도 그 백주의 맛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분이 그 품주사 자격까지 땄다고 하니까 더 내공이 있는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중국의 백주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술을 만들어 달라, 그 술은 중국 백주 시장에다가는 내놓지 않을 테고 한국 국내 시장에만 유통시키겠다,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생산돼서 국내에 수입된 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나라의 백주 유통시장이 얼마나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소비자는 얼마나 층이 두터울까요? 그리고 그 중국의 숱한 술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술이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이 한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주 마니아들한테는 꽤 이름이 알려진 술인 듯 싶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만난 술입니다. 술병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따로 이 네모 반듯한 포장 과학이 있는 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술값을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포장곽 같은 것은 마련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가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술이 시중 마트 같은 데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태 고량주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연태 고량주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대를 보인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15,000원대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가격으로서는 나름의 경쟁력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장군왕, 장군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장군은 아니고, 요 장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장부, 장부라고 할 때, 그 사내의 상징성이 가장 큰 그 장자입니다. 군은 임금을 나타내기도 하고, 훈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인칭 대명사로서 당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왕은 왕이고요. 뭐라고 시킬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은 뭐 대장부요, 훈자이고, 왕인 당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제 나름으로 이렇게 이 수이름을 보고 처음 새겼습니다. 대장부인 그대가 곧 왕이니라. 괜찮죠?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호기롭게 술도 잘 마시고 인심도 잘 쓸고 성격도 너그럽고 하다면 진정한 대장부일 테요. 그는 오늘날의 대왕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52도고 농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소지를. 그랬더니 이 술의 주재료는 고량, 수수주, 대미, 쌀입니다. 유미, 찹쌀입니다. 소맥, 밀입니다. 옥미, 옥수수입니다. 여기도 이런 오곡을 주원료로 하고 있네요. 창지, 창은 공장이란 뜻이죠. 이 술의 공장의 주소가 어디냐 했더니 사천성 공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라입니다.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에서 그 교회 쪽에 뭐 1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나오면은 총라이라는 작은 교회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술이 금육복이 있고 문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작은데도 술의 도시로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데가 바로 청라입니다. 그 청라이에 빈년주창이라는 술회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 술을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년주창도 검색을 해봤는데 아주 규모가 적은 그런 업체인 듯 싶어요. 빈년, 빈은 손님이란 뜻이고 연은 잔치입니다. 손님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벌인다. 술회사 이름이 꽤 멋스럽습니다. 거기서 나온 술이라고 합니다. 술병이 도자 형식인데 색깔이 아주 짙어져. 그리고 여기 지축을 박차고 튕겨나는 말의 형상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숱한 중국 백주를 소개할 때 대부분 술들은 제가 이전에 몇 번 마셔봤거나 또는 사전에 제가 먼저 몇 잔 마셔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 느낌을 전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술은 정말로 오늘 처음 만난 술이요. 이 뚜껑도 오늘 처음 따보는 술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저희의 첫 시험이 되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술안주는 제가 치즈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농향은 농향이네요. 처음에 탁 강렬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내 무슨 가시가 있는 듯이 예리한 맛이 혀 양옆으로 팍 퍼지면서 찔러줍니다.
그런가 했더니 그 전체를 단맛이 휙 감아주네요. 52도라 그랬죠. 먹는 김도 어렵지 않습니다. 향은요, 농향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향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느낌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중국의 짙은, 기존의 중국 백주의 짙은 향에 거부감을 느꼈던 분들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조금 입에 혀에 적시니까 약간의 짠내 같은 그런 자극성이 또 깔려줍니다. 깊이보다는 감각적인 그런 술맛이다. 예. 진한 안주, 흔히 말하는 우리 기름진 어떤 육류 음식을 넣고 이 술을 마시면 아주 잘 어울릴 듯 싶습니다. 괜찮네요. 강렬하고 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박하 향처럼 입안에서 확 번져주는, 퍼져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쓴맛이 있어요. 쓴맛을 뒤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그 단맛, 이런 것까지가 제대로, 제 느낌에는 그래요. 사천성 농향향술의 어떤 전범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보다 훨씬 먼저 이 술을 만나가지고 이 술의 맛에 빠졌던 마니아들도 많을 듯 싶습니다. 금세 취기가 올라옵니다. 좋아요. 이렇게 강렬하고 예리하고 그러면서 달콤함까지 갖춘 술이 또 저를 찾아와가지고 고마운 느낌뿐입니다. 기회 되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백주 회사에다가 주문 생산해서 들어온 술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산 백주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맛을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